IPO 대여 중 하나로 예전부터 손꼽히던 종목이 이제 나온 거여서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그렇군요. 무조건 해야 되는. 무조건은요, 사실은. 그러면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청약을 할 것이다 이런 게 추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거의 뭐 원금 손실 가능성이 몇 가지 수치만 보면 수요 예측. 수요 예측 보유 확약 비율이 높을수록 우리는 이 주식을 좀 더 오래 갖고 갈 거예요라고 말하는 당연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과연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공모주 청약을 한다는 거는 이 가격보다 이제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그 기업의 실적, 어느 정도의 실적을 내고 어느 정도의 배당을 할 수 있고, 거의 10명 중에 8, 9명은 상장하자마자 바로 팔아요. 최근에 이제 국내 IPO가 좀 뜨겁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인가요? 왜냐면은 네. 두산 로보틱스는 네. 해외에 유명한 펀드, 뭐 증권사 그런 유명한 투자자들도 되게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IPO 대여 중 하나로 예전부터 손꼽히던 종목이 이제 나온 거여서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그렇군요. 무조건 해야 되는. 무조건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팀원들 중에 여자분 93년생, 94년생, 97년생 이렇게 있는데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두산 로보틱스를 오늘 하고 내일 뭐 청약을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보통은 전 속단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이런 걸 많이 해요. 젊을수록 주식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근데 여자분들까지 그렇게 관심이 많을 줄은 몰랐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청약을 할 것이다 이런 게 추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로킴님도 하신다고 그러고 우리 주식쟁이이신 불곰님은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전 안 합니다. 그렇죠. 나도 안 할 거예요. 오히려 고수분들은 이런 걸 잘 안 합니다. 왜냐면은 공모주가 네. 주식 중에서 제일 난이도가 낮은 투자예요. 이거는 진짜 몇 가지 수치만 확인을 하면은 정말 확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기 때문에 거의 뭐 원금 손실 가능성이 몇 가지 수치만 보면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되게 안전한 투자라서 오히려 난이도가 정말 낮아요. 기록팀님은 그럼 어떤 수치를 보시나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랑 수요 예측 결과, 그다음에 유통 가능 물량 계속 날 그래서 죽이고 이 세 가지 수치만 봐도 이걸 청약을 해도 되는지 아닌지가 바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되게 난이도가 낮아요. 예를 들면 수요 예측. 수요 예측 결과가 제일 메이저. 그러니까 얼마나 청약을 기준이 할 건지 큰 수치. 뭐 이런 네. 거죠. 이건 맞아요. 얼마나 청약을 할 건지고, 네, 맞아요.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이랑 유통 물량은 이게 상장 후에 실질적으로 이제 유통되는 그쵸. 주식 수가 어떻게 맞아요. 될 건지. 그렇죠. 이제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높을수록 우리는 이 주식을 좀 더 오래 갖고 갈 거예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높을수록 당연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유통 가능 물량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안 좋은 거고. 와, 다시 보였어요. 저를 뭘로 보신 블로그 거예요? 수익만 말하는 줄 알았더만 아니구만. 이야, 역시 투자자. 공모주. 이야, 대단합니다. 제가 여기서 좀 다른 의견을 좀 내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기록팀님이 말씀하신 이 의무 보유 확약 기간 유통 물량 이제 수요 예측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공모주 투자 관점에서는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이 주가가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를 판단하는 그 기준인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주가가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를 판단하는 거는 나보다 이 주식을 높은 가격에 사줄 호구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판단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공모주 청약을 한다는 거는 이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사줄 호구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에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결국 이게 제로섬 게임이 돼가지고 그렇죠. 누군가는 이제 이익을 보겠지만 누군가는 이제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그 기업의 실적, 그 기업이 현재 어느 정도의 실적을 내고 어느 정도의 배당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어느 정도 성장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배당을 할 수 있을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현재 주요 지표들을 보니까 뭐 재무 상태는 뭐 나쁘지 않아요. 재무 상태는 뭐 부채 비율이 최근 2분기에 이제 100% 정도, 그리고 유동 비율도 141% 정도여가지고 재무 상태는 괜찮은데, 지금 최근 3개년 이제 2020년부터 실적을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이 계속 적자예요. 적자 폭이 조금 줄어들고 있긴 한데, 지금 이제 2023년 상반기만 보더라도 100만, 1000만, 93억 정도 적자를 봤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IPO에 이렇게 청약을 하는 대다수의 젊은 사람들은 일단은 상장을 했을 때 따상 혹은 따다상을 일단 가면은 이걸 손을 털겠다. 그쵸.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보기에는. 거의 10명 중에 8, 9명은 상장하자마자 바로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불고님이 말씀하신 그런 실적 이런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좀 뭐랄까요, 안타깝고 위험하게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이 기업이 앞으로 사업을 잘해서 흑자 전환
편안하고 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해가지고 이제 뭐 공모가에 걸맞는 뭐 실적을 내고 배당을 한다고 하면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지금의 이제 공모가 기준으로 했을 때 굉장히 좋지 않은 실적을 냈는데 만약에 이제 만약에 성장을 못하고 현재 수준에 머무르거나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의 실적 상승을 보인다 했을 때는 지금 공모가보다도 굉장히 낮은 수준의 주가가 형성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사례를 보잖아요. 특히 쿠팡을 보면 우리가 쿠팡은 너무 임팩트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미국 상장을 했는데 상장을 하고 많은 분들이 내가 쿠팡 주식을 겟했다 했는데 자 상장을 하고 나서 상장을 하자마자는 조금 이제 유지를 했단 말이죠. 그 상장을 하자마자 계속 꼬꾸라졌던 주식도 없지 않아 있을 거란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쿠팡도 어느 정도 상장을 유지를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 꼬꾸라졌단 말이죠. 지금은 좀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쿠팡은 저는 잘 봅니다. 쿠팡 화이팅. 그렇지만 한번 꼬꾸라진 이력이 그런 사례가 너무 임팩트 있게 바뀌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나 여기도 사실은 상장하는 순간 재빨리 파는 것이 답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맞아요. 이거는 근데 두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공모주는 정말 상장하자마자 파는 게 국룰이에요. 그걸 장기로 갖고 있는 사람은 잘 없고 그걸 누구도 권장하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의문인 거는 그게 국룰이잖아요. 네. 상장하자마자 딱 파는 거. 근데 그 시기에 사는 사람은 누군가요? 사주는 사람은 이제 소위 말하는 호구인 건데 그렇죠. 그 사람들은 뭘 모르는 호구인 건가? 그것 좀 궁금하긴 그렇죠, 하네요. 그렇죠. 그건 모르겠고 전 어쨌든 수익을 내면 땡이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호구 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공모에 성공을 해가지고 공모주를 받고 상장하면 땡하고 팔면 수익이 났었는데 네. 과연 그런 호구분들이 계속 그러니까. 유지가 될 것인가? 그런 호구분들이 만약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호구분들이 그걸 깨닫고 이게 계속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그런 호구분들이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제 생각도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일단 상장을 했는데 막상 진짜 호구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기업 이제 발전 가능성을 보고 이제 그 주식을 조금 이제 길게 보고 사겠다 하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이제 없을 경우에 이게 상장을 했는데 반응이 없어. 막 쭉쭉쭉 떨어져. 이렇게 됐을 경우. 근데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긴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한꺼번에 정말 젊은 분들이 한꺼번에 다 이런데 이제 물려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고 몇 주 안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겪으면은 서로 힘드니까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좀 해드리고요. 근데 저는 이 타이밍에서 궁금한 게 자, 상장 후에 혹은 상장에 그 IPO 할 때 청약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 같으면은 차라리 그럼 청약이 어차피 지금 상단 공모가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하단 상단이 있더라고요. 상단 공모가를 하는데 그러면은 상장하기 전에 비상장 상태일 때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 공모가보다는. 그럼 그때 사면 되지 않나? 이런 식의 생각을 당연히 누군가 상식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얘들도 비상장 주식을 지금 거래를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때 보고 로보틱스 나쁘지 않은데 상장 곧 해? 그럼 겟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정말 상식적이고 쉬운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어떠세요? 일단 비상장 주식에 대한 거래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네, 한 적 있어요. 아, 진짜? 네, 요즘에는 그런 플랫폼이 되게 잘 돼 있어서 해본 적은 있는데 정말 소액으로 정말 실험 삼아 해본 게 다고 그때도 막 엄청 공부를 많이 해서 산 것도 아니었고 그랬어서 사실 기상장 주식은 저는 잘 모르긴 하지만 비상장 주식을 함부로 살 수 없는 거는 이게 상장을 할지 안 할지도 확실치 않고 그렇죠, 일단 그렇죠. 상장을 한다고 뉴스가 나왔다가 그게 철회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맞죠. 두산 로보틱스 이번 주는 이런 좀 대형 공모주가 많이 몰려 있으니까 지금 화제가 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청약에도 많이 참여하고 하는 거지. 진짜 한창 뭐 LG 엔솔이나 카카오페이 이런 거 빼고는 거의 유의미한 수익이 안 날 정도로 눈에 띄는 공모주가 한동안 많이 없었단 말이죠. 증시 자체가 막 그렇게 안 좋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이게 무조건 모든 공모주가 청약에 나와서 다 이렇게 흥행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상장 상태에서 그걸 매수하는 거는 되게 큰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되는 행위거든요. 리스크가 있다. 근데 네. 저는 비상장을 거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옛날에 이제 회사 다닐 때 우리 사주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받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걔들이 유상증자인가 무상증자인가를 하면서 지들이 막 커져서 주식수가 막 불어나가지고 비상장 상태인데 아직 그게 되게 있기는 하거든요. 평가액은 되게 커요. 크긴 한데 이걸 어떻게 팔아야 될지도 저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평가액만 보고 이제 그 배당이 나오거든요. 배당 나올 때 한 번씩 가서 이제 돈을 이제 겟하는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상장을 아직도 안 하고 있어. 이거를 한참 증시가 좋을 때 우리 코로나 끝나고 돈 막 풀 때 그때쯤 한번 팔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어떻게 파는지 전혀 이제 당최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요새는 그 비상장 주식도 예전에는 아름아름으로 뭐 특정 사이트 게시판에 들어가가지고 뭐 팔 사람 올리고 살 사람 올리면은 뭐 서로 연락해가지고 그랬어요? 네, 서로 연락해가지고 당근 마켓 이제 그거 하는 거 그쵸. 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찾기도 힘들고 그리고 찾아서
그래서 서로 거래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막 다 그렇죠. 막 서류 준비하고 뭐 인감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증권사 가가지고 보내고 받고 해야 되니까 그 과정이 되게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이런 비상장 주식을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들은 이제 증권사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그 연계된 증권사에 해당 주식을 뭐 입고를 해가지고 그 증권사의 중개하에 이제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아하, 비상장 상태일 때. 네, 비상장 거래 그것도 때. 거래 내역이나 이런 거 거래량도 알 수 있나 보죠. 네, 그래서? 만약에 거래가 됐다고 하면 거래 내역도 알 수 있고, 근데